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가 대통령의 날을 맞아 휴장한 가운데 범유럽스톡 600 지수가 0.54%가량 뛰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유럽 정상들의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방위 및 국방 지출 관련 논의로 방산주가 강세를 보인 영향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미셸 보먼 연준 이사가 현지 시간 17일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진전이 계속될 것이라는 확신을 더 얻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보먼 이사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향 위협을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17일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 행보에 맞서 유럽의 주요국 지도자들이 긴급 회동을 가졌습니다. 전체 집행위원단은 조만간 우크라이나를 찾아 지지 의지를 표명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속에 이란과의 전쟁을 끝낼 것을 다짐했습니다. 발언이 나오기 전날 하마스는 이스라엘 인질 3명을, 이스라엘도 수백 명의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을 석방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8일 화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는 대통령의 날을 맞아 휴장한 가운데 이 유럽 주요 증시들이 일제히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프랑스 카크와 영국 푸시 지수는 강보합, 그리고 독일의 닥스 지수는 1% 이상 상승한 반면에 이날 또 범유럽 스톡 6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해줬죠.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이 최근 유럽 증시를 들어올리고 있는 모습 지속적으로 관측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또 이 종전 협상에서는 유럽에 대한 배제 우려가 커지게 되면서 현지 시간 17일 주요국 정상들이 파리에서 긴급 안보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때 유럽 정부의 국방비 지출 증가가 전망이 되자 이 방산주들이 강세 보이면서 시장을 주도해줬고요. 어제 아시아 증시를 보자면 이 니케이와 상하이 종합지수가 강보합, 또 각권지수가 1% 이상 오르는 등 대체적으로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 시각 우리 시장 로봇주가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흔들리나 싶더니 오늘 정부 주도의 K 휴머노이드 얼라이언스가 출범한다는 소식이 장 초반을 거세게 흔들고 있죠. 이와 관련된 산업부는 2030년까지 로봇 5대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을 무려 8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고요. 또 여기에 로봇 시장의 규모가 향후 10년 내에 최대 60조 달러, 하나로 치자면요, 약 8경 6천조 원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 정도로 커질 것이란 모건 스탠리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장 초반부터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고요. 또 AI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시간으로 오후 1시죠. xAI의 챗봇 그록3가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큰 기대감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영상 콘텐츠 갑자기 급등세 보이고 있네요. 이 Y랩이 넷플릭스에 콘텐츠를 공급한다는 소식에 현재 개별주 호재로 동반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해적 케이블 관련주 강하게 움직입니다. 어제 메타 플랫폼이 5개 대륙을 연결하는 이 해적 케이블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요. 이 부분 잠시 후에 자세하게 보겠고요. 또 미중 간 긴장 고조로 기술 기업의 생산지가 중국 이외로 이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계속해서 반도체 장비주에도 매수 들어오고 있네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시장, 현재 코스피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지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0.7% 이상 올라가게 되면서 5거래일 연속 상승 행진을 이어간 코스피 잠시 쉬어갈 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07% 그 낙폭 크지 않고요. 2,600선 단단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소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3거래일 연속 기관의 나홀로 매수세가 이어졌는데요. 여기에 현재 개인까지 가세한 모습입니다. 살짝 흔들리다 보니까 현재 개인이 다시 한번 시장에 들어온 모습 나와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정말 아쉽게도 오늘도 역시나 매도세 보여주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닥. 마찬가지로 어제 1% 이상 굉장히 강하게 뛰어 올랐습니다. 오늘 그만큼 0.21% 살짝 눌려가는 모습 나와주고 있고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이 강하게 들어간 만큼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다 안정적으로 보이네요. 지금 이 시각 760선 막 지나가고 있고요. 현재 개인과 기관이 나란히 순매수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마찬가지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시장 양대 지수가 모두 오늘은 살짝 쉬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조선기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선기자재 바이든 정부에서 중단했던 LNG 수출 프로젝트를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승인하면서 현재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죠. 잠깐 오늘은 순환매가 돌면서 매기가 빠져나가는 모습도 나와주고 있는데요. 참고로 현재 운항 중인 LNG선 750척 중에 무려 700척을 한국 조선사가 건조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조만간에 다시 한번 매기 돋아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중에서 오늘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잠시 후에 공개할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미국보다 강한 종목 강세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테마주들이 굉장히 강했고요. 어제 로봇주, 방산주, 요즘에 방산주가 장난 아니죠. 자, 오늘도 방산주하고 로봇주들이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죠. 뭐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뭐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될지도 안 될지도 근데 종전이 돼도 과연 그러면 평화의 시대가 올 거냐라는 물음표에 여러분들도 답을 다 달 수 있을 겁니다. 미국은 자기네들은 이제 경찰 노릇을 안 할 거라 그랬고 많은 나라에서 군대들을 많이 빼고 혹은 방위비를 요구를 하든 등 일단 미국이 예전처럼 보호해주는 그런 이제 시대가 이제 끝났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나라들이 재무장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국방 예산이 증가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들도 지금 국방 예산들이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속적인 긴장 상태가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이후에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 다른 나라들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다른 나라들도 옆 나라들하고 아니 러시아도 전쟁했는데 침공했는데 그럼 자기네들이 좀 세면 옆에 나라가 좀 약하다 싶으면 그럼 우리도 때려도 되겠네 공격해도 되겠네 라는 식으로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럼 미국은 어차피 나서지 않을 테니까 등등. 그러니까 이제 전쟁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얘기들도 돌고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긴장감이 이제 무기를 이제 수출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나라 방산이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는 좋을 수 있다. 이건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리고 이게 한번 방산이 수출하게 되면 단기간에 끝나는 계약들이 아닙니다. 장기간에 되고 처음에는 총알 탄피 팔다가 포탄 팔다가 그다음에 미사일 팔다가 전차 팔다가 잠수함 팔다가 성능이 계속 괜찮네. 그럼 계속 사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사던 그 나라 거의 그 제품을 사야지만 호환이 잘 됩니다. 드라이버 하나도 그러니까 수리 정비하는 데 있어서도 이것저것 전차는 독일 거 사고 비행기 헬리콥터는 유럽 거 사고 어디 거 사고 그러면 나중에 전쟁 나가면 정비하기가 참 골치가 아픕니다. 드라이버 하나 끼려고 그래도 요거는 육각, 요거는 별표, 요거는 그러면 다 주렁주렁 달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정비의 용이성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제 미국의 규격을 많이 따라 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그런 게 좀 유리하다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로봇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로봇주들은 이래저래 이제 자율주행이니 그다음에 산업용 로봇이니 의료 AI니 이런 식으로 움직였잖아요. 근데 이 로봇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게 나중에서는 어디로 이게 또 방향이 또 그쪽이 또 몰릴 거냐면 방산이에요, 결국은. 로봇주들. 그러니까 드론이라든지 무인 항공기라든지 이것뿐만 아니라 로봇개 같은 경우도 경호만 한다라고 그러지만 거기다가 총을 달면 그 무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기술들이 왜 이제 기술들이 이게 돼야 되냐면은 이게 많은 나라들이 이제 자율 무기 시스템이라든지 정밀 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접목이 됩니다. 거기다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된 이슈들도 분명히 나올 거고요. 어쨌든 로봇에 파생되는 쪽들이 앞으로 미래에 향후에 5년, 10년, 20년 안쪽으로 계속 성장할 거예요. 이 로봇과 방산이란 부분이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그래서 지금 로봇주들, 방산주들 많이 올라간다고 하지만 저는 더 간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로봇주하고 방산주도 오늘도 계속 강세를 이어주고 있는데 조선주도 그동안 강했고 해서 오늘은 제가 조선기자재 가지고 나왔거든요. 시장은 그냥 어제 미국 시장이 휴장이라서 우리나라 시장 큰 영향 없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계속 트럼프 수혜주들 그냥 조정시 매수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일단 보여드릴 종목이 조선기자재 쪽인데 이게 조선기자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종목인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2월부터 코스피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어제까지 코스피가 5거래일 연속 상승을 이어갔었죠. 어제 장 마감 기준으로 올해에만 코스피 상승률이 8.79%를 기록을 해줬는데요. 그동안 다우는 4.7%, 또 나스닥은 3.7% 정도 올랐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상승에 따른 숨고르기 장세가 오늘은 잠깐 나올 수 있는 게 당연한 듯 보입니다. 코스닥은 이미 1월부터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는 날이 많았었죠. 이 작년 큰 하락으로 저점 매수가 좀 유입된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이 700 이하로 마감 시에 다음 해에 오르는 경향이 강합니다. 현재 그 장세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잠시 우리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볼 수 있을 만한 쉬어가는 장세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지금 시각 샵 0082번으로 바로 문자 보내셔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점검 바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또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이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까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장에서의 주인공 누가 될지 이 조선 기자재의 주인공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표적 종목 한국카본 굉장히 오랜만에 나와준 종목입니다. 매수가는 잠시 후에 보도록 할게요. 한국카본 지금 시각 흐름 보자면요. 1% 이상. 오늘은 잠시 이 반도체로 매기를 뺏기는 듯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조선주들 여전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4,510원 선 막 올라가고 있고요. 다시 한번 조만간 크게 조선 이슈가 터지면서 급등세를 또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데 전문가님 오늘의 한국카본 어떻게 한번 노려볼까요? 자, 한국카본 이제 조선 기자재지만 얘는 그 항공기 부품 관련주로 돼 있어요. 이제 카본이라는 부분이 LNG선 쪽에 이제 운반선용 단열 패널로의 역할도 하고, 그래서 LNG선 관련주로도 들어가고, 조선 기자재로도 당연히 들어가고, 항공기 오늘 방산주 움직이면서 항공기 부품 관련주들도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거기에 엮여 있어서 약간 방산주 느낌도 있고. 조선 기자재 느낌도 있고, 그래서 트럼프 머스크 관련주 쪽을 조정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던 것도 관련 그런 종목들이 뉴스들이 나오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는 전 세계에다가 LNG 가스를 열심히 팔기 위한 계획을 지난 정부부터 했습니다. 1기 때부터 했다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잠깐 맥이 끊겼다가 다시 이어가는 건데, 원래 재선에 그때 당시 성공했었으면 전 세계가 이미 세일즈로 다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다가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그거 관련주들이 이슈는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선주들이 이제 LNG선을 잘 만들고 이게 기술력이 있어야 돼서 진입 장벽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도 해보려고 했다가 잘 안 돼서,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기술력이 있어서, 근데 이것도 기술 유출이 되면 이제 골치 아파지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소식은 없으니까. 그래서 조선주는 많이 올라갔고 조선 기자재도 많이 갔습니다. 안 가지는 않았어요. 많이 올라갔는데 조선주보다는 조선 기자재가 좀 빨리빨리 더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으니까 좀 가볍다는 얘기죠. 근데 조선주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저는 많이 올라간 거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저는 조선주들을 여러분들한테 강하게 추천했을 때가 2021년도예요. 삼성중공업 그때 당시 추천해놓고 유상증자 맞고 감자 맞았을 때, 그때 바닥이었거든요. 그래서 흔들렸다가 뭐 2달 안에 다시 급등이 나와서 수익으로 바뀌긴 했지만, 그때 이후에서 삼성중공업이 100% 넘게 올라갔어요. 거의 200% 이제 도달하려고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조선주들은 그동안 이제 2년 동안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조선 기자재 쪽에서 뭘 해야 되느냐라는 쪽에서 한국카본 뭐 성광배도 다 얘기했던 종목인데요. 동성화이트 성광배도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간간히 제가 작년이나 재작년에서 간간히 얘기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가서 성광배는 이제는 쳐다볼 수가 없고, 올해 특히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최근 한 6개월 내에 너무 많이 올라가갖고 한국카본은 좀 만만한 것 같아서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화분도 얼마 안 가서 이 성광밴드의 이 루트를 그대로 따라가줄 여력이 충분한 그런 종목이죠. 매수가 너무 궁금한데요. 저희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저희는 가장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들 바로 짚어보고 오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입니다. 2월 10일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13,000원에 만나봤고요. 11일과 12일 루미르 각각 11,000원, 11,300원 선에 만나봤습니다. 또 13일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13,000원에 만나봤는데요. 아쉽게도 4거래일 모두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고요. 또 2월 14일 에이징랜드 37,600원, 3%의 상승률 기록하게 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상황 보도록 하시죠. 마찬가지로 에이징랜드 이어서 봤는데요. 37,600원 선에 저희 매수가 짚어주셨고요.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네요. 우리 시장이 예상보다 정말 강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지수가 잘 갔기 때문에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의 이 한국화분 매수가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어제 이제 보여드렸던 에이징랜드는 그 전전날에 한번 추천했었던 종목이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수익 달성은 됐지만 저 더 가져가 된다고 그랬죠.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는 가격이 안 들어왔고요. 그저께 지난주 금요일 날 드렸던 가격에서는 이 수익 달성은 됐고 더 가게 생겼어요. 에이징랜드 뇌를 닮은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뉴로모픽 관련주 쪽이 움직이면서 이쪽 애들이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테슬라가 2주 내에 그러니까 이번 주 지나면 일주일 지나는 거고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 내에 이제 공개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록 3 해서 챗 GPT-4와 맞먹는 내지는 능가를 하는 뭐가 나오는지를 한번 보면서 이슈가 되면 그때 이제 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잘 가져가셨다가 튀면 45,000원을 뚫으면 5만 원, 5만 5천 원도 갑니다. 근데 뚫을지 안 뚫을지는 뭐 세력들 마음인데 차트는 충분히 뚫어 보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차트도 많이 떠 있지 않고 바닥에서 모양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에이징랜드 일단 미도달렸지만 전전일날 갖고 있는 사람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급등명 중 종목 셀바스 AI 가보도록 할게요. 의료 AI이면서도 로봇 관련주이면서도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최근에서도 조정받으면 다시 재공략을 해야 된다 해갖고 줬는데 가격이 안 들어오고 지금 고가를 살살살 올라가죠. 차트는 바닥에서 돌리고 있는 부분들이라 돌리죠. 그래서 아마 이쪽 우상방으로 의지 있게 갈 겁니다. 얘의 의지는 우상방으로 가고 싶은 의지가 보여요. 로봇주 쪽이라서 로봇주도 다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주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부터 움직일지 모르겠어요. 산업용 로봇부터가 움직일지, 아니면 휴머노이드 쪽이 먼저 움직일지, 아니면 뭐 국방 쪽으로 해갖고 방산 쪽으로 엮여서 로봇주가 먼저 움직일지, 그건 저도 모르지만 앞으로의 미래에는 뭐 의료 AI 쪽으로 먼저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뭐가 엮이든 어쨌든 로봇주들은 돌아가면서 움직인다. 근데 얘는 의료 AI 쪽으로 제가 드렸던 종목인데요. 수익률은 26% 정도 상승률 가고 있고 이미 달성이 돼서 많이 팔았을 거예요. 많이 팔고 나머지 가지고 있는 부분들만 일단 더 가져가셔도 되는 부분이고, 다음에 모트렉스 바닥이죠. 얘도 바닥이고 올라간 게 없어요. 10% 정도 어제 조금 더 올라갔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방산주하고 뭐 원전 해체 관련주하고 뭐 몇몇 애들 빼면은 올라가는 게 없이 오늘은 어제보다는 좀 올라가는 개수가 조금 떨어지죠. 오늘 코스닥 종목이 하락 개수가 907개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얘도 거기에 영향이, 얘가 방산주였으면 급등했겠죠.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자율주행 섹터들은 오늘 좀 조용합니다. 근데 많이 올라간 게 없으니까 크게 빠지지도 않고 양호합니다. 이러다 옆으로 횡보하다가 12,000원 쪽으로 갈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다음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놈도 내려오면은 사야 될 종목인데 참 안 내려오고 이제 돌파하게 생겼다 그랬죠. 근데 이 여기를 맘만 먹으면 금방 돌파할 텐데 세력들이 가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가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벌써 돌파했죠. 왜 지금 가기 싫으냐? 지금 따라 들어온 사람들 불안해하라고, 지겨운 사람들 빨리 나가라고 안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일부러 안 올리는 건데 수익이 난 상태에서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돌파할 것 같아요. 21% 정도 올라갔고요.
돌파하면은 그때는 21%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왔던 것보다는 더 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조정시는 적극 매수를 하세요. 조정시는 적극 매수. 13,000원 이하로 떨어지면 매수가 되지만 이 가격에서는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의 표적 종목 한국카본 가겠습니다. 한국카본. 조선주들이 그동안 강했고 조선 기자재주들도 강했습니다. 강했는데 작년 8월 달서부터 12월 달까지 대부분이 조정을 받았어요. 성광밴드도 마찬가지고요. 작년 8월 달서부터 얘는 11월 달까지, 그다음에 성광밴드, 동성화인텍, 이게 다 조선 기자재거든요. 작년 8월 달서부터 떨어졌어요. 떨어지는 폭들이 컸어요. 작지 않았습니다. 26% 정도를 빠지면서 한 4개월, 3개월 동안 26%, 30%가 마이너스가 나왔다가 지금 다시 움직이는 건데, 보면은 동성화인텍은 작년 11월 달서부터 한 126% 올라갔고요. 미국 주식은 마이너스 30%거나 테슬라 수익이 났어도 뭐 6%, 뭐 10%, 얘는 120%. 거봐요, 우리나라 주식이 훨씬 더 지금 테마주들이 장난 아니죠. 잡주 아닙니다, 동성화인텍. 시가총액도 6,800억짜리 종목인데 얘 120% 올라갔고요. 성광밴드 시가총액 7,700억짜리 중형주인데 얘 150%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보다 우리나라 주식이 더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조선주라든지 조선기자재라든지 로봇주라든지 몇몇 테마주들 보면 이런 애들이 한둘이 아니라서. 근데 그 강한 애들이 지금 꺾여요. 꺾이지도 않아요. 또 가겠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뭐 좋은 건데 가는 것들만 가니까 이제 안 가는 것들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불신을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드 관련주 쪽으로 공략을 하면 이런 흐름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카본 가격 전략은 지금 좀 떴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얘도 못 가진 않았어요. 이렇게 보면 못 가진 않았는데 50% 올라갔는데, 다른 애들은 작년 11월 달서부터 100 몇 프로 올라갔고 차트도 여기서 엄청 많이 올라가는데 얘는 그거는 아니에요. 다시 성광밴드로 가면 차트를 길게 보면 엄청 많이 올라갔죠. 2024년도서부터 215%. 동성화이텍도 이렇게 길게 보면 하여튼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한국카본은 그냥 박스권이에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이것도 넘어가기는 넘어갈 것 같아서 일단 단기적인 매매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13,000원이 깨지면 조정이 세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게 안 깨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LNG 가스라든지 이게 미국에서 전 세계에다가 세일즈를 할 거거든요. 일본도 그래갖고 지금 관세 안 맞으려고 지금 돈을 많이 써가지고 가스 산다고 그러고, 우리나라도 미국 거 사야 돼요. 방법 없습니다. 뭐 다른 나라에서 거래하던 거 있으면 거래 끊고 미국 거 다 사줘야 돼요. 그래야지 관세를 좀 덜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LNG 가스선이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본행제, 뭐 단열재, 뭐 이런 거 관련주들이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시 매수는 일단 14,000원에서 한번 공략을 해봅니다. 14,000원. 그래서 조선기자재가 좋을 거예요. LNG 가스, 트럼프의 의지가 8년 전, 아니죠, 12년 전서부터 강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 저도 그때 당시 트럼프 재선되는 줄 알고 그때 당시 전문가 할 때에서 LNG 가스선 밀었다가 바이든이 되는 바람에 하여튼간 그게 기억이 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표적 종목 한국카본이었습니다. 이제는 한국 주식이다. 드디어 이 멘트를 해보네요. 오늘의 한국카본 매수가는 14,000원에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지금 바로 보고 오시죠.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다 같이 만나보고 왔고요. 시장은 쉬어가도 우리는 쉬어갈 시간이 없겠죠.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여러분 포트폴리오 점검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 신청 주시길 바라고요.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3가지 반드시 다 갖춰주셔야 저희가 명쾌한 솔루션이 제시가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종목 상담 가장 첫 번째 종목 보도록 할까요? 코스모 화학 들어와 있네요. 38,000원에 또 10%의 비중 말씀을 주셨는데요. 단가가 상당히 높으십니다. 지금 시각 코스모 화학 2.65% 밀려나게 되면서 19,860원 선에 현재 거래 중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차트가 올라가다가 살짝 눌려있는 모습 나와주고 있는데 1년 최고가가 41,900원, 변동성이 상당했네요. 전문가님, 이런 종목 참 어떻게 대응하실지 막막할 것 같습니다. 자, 뭐 전망과 앞으로의 실적을 말씀해달라 그러면은 안 좋아요. 일단 중국을 이겨야 됩니다. 중국을 못 이겨요. 지금 중국은 점점 강해지거든요. 모든 분야에서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배터리 부분 같은 경우도 LF 배터리는 완전히 졌어요, 우리가. 우리는 NCM 배터리인데 일단 가격은 비싸고 성능은 좋다라고 하지만 일단 불이 납니다. 일단 중국 배터리 뭐 광고 하는 거 보니까 드릴로 뚫어도 불도 안 나더라고요. 어쨌든 안전하면서 성능도 좋아졌습니다. 근데 그거는 중국이 예전부터 꽉 잡고 있었던, 그러니까 중국 기술력이 좋아요. 이거는 이제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2차 전지 쪽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 세계에서 그러면 가격을 비싼 거 살 거냐, 싼 거 살 거냐. 기술력도 괜찮은데 싼 거 있으면 그거 사겠죠. 그리고 중국은 자기네들이 만들다가 전 세계적으로 안 그러니까 팔리는데 기술력이 이제 괜찮아서 유럽에 인증 다 받았습니다. 뭐 안전 등급 인증 다 받았어요. 그래서 기술력도 이제 있는데 만약에 안 팔리면 그냥 넷으로 다 소화시키면 돼요. 중국은. 왜냐면 중국은 소비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팔아야 되는데 중국과의 경쟁에서 지금 밀렸다라는 평이 있고 이제 적자가 나고 있고 계속 힘들 거라는 얘기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이게 주가가 반등을 주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전망은 앞으로 좋을 거냐? 자,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전망이 좋으려면 뭔 새로운 이슈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로봇에 들어가거나 무인 항공기에 들어가거나 뭐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뭐 활로를 팔 수 있는데, 근데 로봇 같은 경우는 공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불이 나요. 그럼 공장 호랑 다 타면 그 회사는 망하는 거죠, 그렇죠? 집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로봇이 집에서 불이 나버려요. 그럼 집 아파트 다 타면 그거 다 물어주면 한 몇백억 물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슈는 될 수는 있는데 그게 과연 그러면 그게 상용화까지 로봇의 2차 전지 우리나라 그걸 장착을 시켜갖고 가정용으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2차 전지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이제 전고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로를 다시 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쪽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봐야 되고 전해질 관련주 쪽은 앞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실적도 마찬가지고 해서 전망도 지금 어두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빛이 보이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됐습니다를 말씀을 드릴 텐데 아직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관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절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관들하고 외국인들하고 사다 물렸거든요. 2차 전지 쪽은. 얘뿐만 아니라 다른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 근데 얘네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올릴지는 저도 모릅니다만 뭔가 계획은 있을 겁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주가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손절하기에는 늦었어요. 이미. 손절하기 늦었고 뭐 다른 뭐 전해질이 뭐 다른 쪽에 쓰이는 게 뭐가 나오면 2차 전지 말고 뭐 그걸 뭐 뭔가 다른 에너지원으로 뭘 쓸 수 있는 아니면 무슨 화학 반응을 뭐 반도체를 만드는데 뭐 전해질을 쓰는지는 그러니까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아무 얘기나 제가 뱉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말고 새로 뭔가가 아니면 물을 정화시키는데 뭐 전해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어쨌든 뭔가가 쓰여가지고 그게 이슈가 돼서 아니면 뭐 백신을 만드는데 전해질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렇죠. 그 뭐 중금속이란 말이에요. 이거 몸에 넣으면 죽어요. 근데 말이 그렇다는 얘기. 그러니까 뭔가가 이슈가 새로 나와서 이게 이슈를 땡기는 게 나오면 그때는 크게 가겠지만 지금 없어요. 지금은 전망과 그다음에 실적들이 다들 안 좋게 나오고 있고 이게 다 중국에 대한 경쟁에서 밀려나서 이게 그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서 뭔가 상황이 안 좋게 나오거나 아니면 뭐 하여튼 뭔가가 상황이 좀 바뀌는 상황이 나올 때까지 관망하시고요. 일단 매매 전략은 38,000원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이 정도 이슈에서는 25,000원,
요 정도까지는 무난해 보이니까 그냥 갖고 가세요. 25,000원, 뭐 3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25,000원, 3만 원 정도에서 한번 팔았다가 내려오면 다시 샀다가 올라오면 팔았다가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제가 볼 때는 올해 대응하기가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이슈에서 그러니까 새롭게 뭐 패러다임이 바뀌는 이슈가 없다면 이 정도 이슈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전략으로 25,000원과 3만 원 사이에서 박스권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매수했다가 하면서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살펴볼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들어와 있네요. 45만 8천 원에 15%. 포스코홀딩스 좀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 이 시각 흐름 보자면 1% 이상 내려가게 되면서 24만 7천 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요. 포스코 ENC도 그렇고 참 이번 영업이익 이 실적 결과가 아쉽습니다. 전문가님. 단기적으로 반등이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실적 결과던데 앞으로 포스코홀딩스의 주가 흐름 어떻게 봐주실까요? 자, 포스코홀딩스는 원래 철강주였어요. 지주사죠. 철강주인데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이제 자회사 이런 애들 때문에 전해질 관련주로 엮여갖고 급등을 했다가 지금 2차 전지로 엮여 있는 종목이 돼버렸는데 자 차트를 보면 뭐 2차 전지 다 이렇죠 뭘. 좀 전에 설명과 비슷하고요. 손절하기 이미 늦었고요. 이미 늦었고 없어질 회사 아닙니다. 지금 뭐 트럼프 관세 그러니까 상호 관세 얘기가 있기는 한데 몇 년이 걸리든 간에 저는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몇 년이 걸리든 간에 바닥 치고 다시 올라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오히려 전해질만 갖고 있는 2차 전지 애들보다는 이게 더 그래도 안전하지 않나. 45만 8천 원. 그러니까 오랜 시간 그냥 버티세요. 그러니까 카카오 내지는 네이버도 한 몇 년 고생하더니 지금 반등을 주듯이 계속 고생이 보입니다. 앞으로 한 2년 정도의 고생은 보여요. 그냥 주식 없다 생각하고 어차피 망할 회사는 아니니까 예전에 정말 심각하게 빠질 때 13만 원, 그러니까 15만 원도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각오를 하고 그러니까 추가 매수 물타기에서 버텨서 가져가겠다 생각을 하면은 지금 매수해서 반토막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 13만 원까지도. 만약에 관세를 트럼프가 접지를 않고 트럼프 정부 4년 동안 관세 그거 열심히 해갖고 우리나라 제품 비싸갖고 안 팔려갖고 4년 동안 고생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일단 최소 2년 정도까지도 버티면서 가져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관세 하다 보면은 이제 미국도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다시 또 언젠가는 또 바뀌겠죠. 뭐 법을 쪼였다가 풀었다가 이거는 역사적으로 그래요. 모든 것들이 쪼였다가 풀었다가 쪼였다가 풀었다가 그러거든요. 그럼 나중에 또 풀릴 때가 오게 되면 언젠가 50만 원, 60만 원 갈 때가 언젠가는 올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장담하는데 20년 안에는 와요. 20년 안에는 오는데 4년 안에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은 어려운 부분들만 보이니까 그냥 버티셔라 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볼 종목은 바로 우리기술투자 들어와 있네요. 8천 원에 또 10%. 지금 시각 우리기술투자 바로 보자면요. 6,27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오늘도 2% 이상 좀 밀리게 되면서 오늘 52주 최저가를 좀 기록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시각 바로 비트코인 가격을 확인을 해봐야겠죠. 현재 9만 6천 달러 선 간신히 좀 지켜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트럼프 수혜주 중에서 제일 현재 못 가는 걸 하나 꼽자면 아무래도 비트코인 쪽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기술 투자 그리고 앞으로의 비트코인의 향방 전체적으로 어떻게 짚어주실까요? 자, 창투사 관련주들이 여기저기 많이 투자를 하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이 투자를 그래도 잘 해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프리사오 관련주도 이제 창투사 관련주 투자한 애들은 급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쪽으로도 뭐 인공지능, AI나 뭐 여러 지금 분야에다가 지금 투자하거나 특히 뭐 제약바이오, 뭐 신약 이런 데도 투자하고 그런 엮인 애들은 잘 가거든요. 근데 얘는 안 간 거 보니까 잘 그런 쪽으로 투자를 안 하고 가상화폐 쪽에만 몰빵했나 봐요. 그렇죠? 안 가는 거 보니까. 근데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이슈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코인 나왔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코인이 또 다시 움직이거나 아니면 트럼프가 다시 미국의 또 전략도 자산으로 또 그쪽을 뭐 비축을 하니 어쩌니 또 그런 얘기 나오고 그러면 다시 움직일 것 같은데 자, 차트도 8,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빠질 만큼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종목이 모두 다 가지를 못해요. 모두 다 간 게 아니고 일부 오늘도 지금 방산주만 열심히 움직이는데 저 방산주 올라가는 거 멈추고 그러면
가상화폐 쪽도 순환매 돌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유하고 버티고 있다가 미국 트럼프 입에서 혹은 머스크 입에서 가상화폐에 대해서 뭔가 좋은 얘기가 나오면 그때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시다. 좀 전에 봤었던 그 2차 전지보다는 얘가 제가 볼 때는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걱정 말고요. 그냥 가져가셔도 된다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현재 나노팀 들어와 있습니다. 11,000원에 5%, 현재의 나노팀 주가 바로 확인을 해봐야겠죠. 지금 시각 나노팀 바로 보자면요. 현재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0.14% 올라가게 되면서 7,170원 선에 거래 중인 나노팀. 현재 약간 21선과 61선 가운데에서 갈 듯 말 듯한 아쉬운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거래량이 조금만 더 붙어주면 좋을 텐데요, 전문가님. 자, 여러분들 그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2차 전지 제가 막 악담하고 고점에서 이런 거 하면 망한다. 제가 저주를 퍼부었다. 그때가 2023년도, 2024년도 계속 그래왔거든요. 그때 고점을 칠 때. 그러니까 후성 질문 들어올 때, 쌍봉 들어올 때 제가 악담을 많이 했고요. 제가 추천했었습니다. 근데 수익이 너무 많이 났는데 이제 고점이다. 이제 끝났다.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너무 많이 올라갈 때. 저도 바닥에서 추천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코스모와 코스모 신소재 뭐 10,000원짜리, 뭐 8,000원짜리, 20,000원짜리 엄청 바닥에 추천했어요. 근데 그것들이 뭐 30배 가고 그다음에 에코프로는 80배 갔습니다. 추천한 자리에서.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제가 저주를 퍼부었어요. 사지 말라고. 위험하다. 주식은 원래 자리로 내려갔다. 하면서 그때 여러분들한테 그때 막 얘기했던 게 조선주하고 방산주였습니다. 한때는.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에서 제가 방산주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을 때에서 이게 왜 그렇게 좋으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무기가 가성비가 좋고 뭐 등등등등. 그리고 그 코로나 터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도 방산주에 대한 이슈.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방산을 또 잘 만들어요. 비행기도 만들고 전투기도 만들고 뭐 헬리콥터도 만들고 미사일도 만들고 전차도 만들고 그렇죠? 뭐 잠수함도 만들고 싹 다 만들어내니까. 근데 이런 나라들이 많이 있지도 않고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4년 전, 5년 전 얘기인데 독일 그 전차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줄 알았는데 한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가성비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뛰어난데 성능도 못지않은 오히려 지금은 성능이 더 지금 저보다 더 좋아요. 고장도 잘 안 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이 4년 전, 5년 전 그 상황을 봐서는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 때 물류 사태가 터지고 나서 그리고 전쟁이 터졌는데 폴란드가 우리나라 이제 무기도 샀지만 우크라이나가 무기 좀 보내달라 할 때 다른 나라들이 보내주는 속도가 좀 시원찮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은 좀 잘하죠. 빨리빨리.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거는 그러니까 4년 전, 5년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 방산이 많이 좀 성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때 당시 많이 해서 4년 전, 5년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때 당시 풍산도 바닥에서 많이 추천했었거든요. 일단은 나노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제가 하지 말아라는 거는 이미 이거 얘 상장되기 이전부터 얘기했었을 거예요. 어쨌든 2023년도, 2024년도 많이 얘기했던 건데 제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빼고는 다 추천했거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그때 당시 엄청 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말고 항공우주 빼고 그때 당시 다 추천했었는데 이 풍산도 제가 예전에 실전 매매 정수 보게 되면 여기서 바닥에 추천해가지고 수익률이 이때 당시 몇백 프로 났다고 자랑했었던 그리고 이때 조정한 다음에서도 여기에서 2차 전지 조심하라 그럴 때 제가 방산주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강하게 엄청나게 많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기억이 없는 것은 그때 당시 이게 잘 안 가서 그래요. 가긴 갔는데 다른 종목들이 더 잘 갔죠. 오히려 이때 당시 2차 전지가 더 잘 갔습니다. 2023년도 보면은 에코프로 제가 저주를 퍼부었지만 저주를 퍼부은 자리에서도 제가 이때부터 저주 퍼부었거든요. 퍼부은 자리에서도 이만큼 더 갔어요. 어마어마하게 갔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방산주 잘 갔느냐? 그렇게 잘 못 갔어요. 그리고 방산주 쪽에서 대형주 쪽을 들였던 건 그래도 어느 정도 움직였는데 현대로템 빼고 그 당시에는. 근데 현대로템이 최근에 잘 갔어요. 최근에. 한 6개월 전부터 잘 갔고 어쨌든 그때 당시 방산주 뭘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기억이 날 거지만 제가 스펙코, 퍼스텍 많이 추천했는데 지금도 안 갑니다. 손실은 아니에요. 그때 당시 추천했던 거거든요. 지금도 안 가요, 퍼스텍은. 퍼스텍은 그때 당시도
이때 당시도 여기 2021년도 여기서 수익 냈다가 여기서 수익 내고 또 내려올 때 샀는데 그때도 안 가고 안 가다가 나중에 올라가서 잠깐 올라간 거 그리고 여기서 계속 안 가고 지금도 계속 그 자리죠. 그래서 퍼스텍 여기 밑에서 추천했던 거 뭐 스페코 근데 지금 방산주들이 많이 올라가 갖고 뭐 퍼스텍도 나중에는 올라갈 것 같기는 한데 자 근데 어쨌든 저는 2차 전지 쪽 전해질이나 이런 애들은 힘들어 보여요. 지금도 마찬가지 힘들어 보입니다. 매수 가격이 11,000원이면 최근에 사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싸다고 사신 것 같은데 제 방송을 열심히 봤다면 혹은 사기 전에 제 2차 전지에 상담하는 것들을 몇 번 봤다면 별로 좋은 얘기 안 하고 계속 있었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좋은 얘기 할 생각이 없어요. 2차 전지 쪽은. 애를 할 거면 차라리 뭐를 알아? 지금도 로봇을 하세요. 지금이 로봇 차라리 낫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많이 몰렸기 때문에 일단은 10% 안쪽으로 손실을 줄어들 수 있어요. 얘들 워낙 많이 빠져서 10,000원까지는 반등 줄 수 있으니까 손절보다는 좀 보유를 대신에 이거를 끌고 갈 생각하지 말고 매매를 하든가 더 쉬운 쪽이 있잖아요. 머스크 트럼프 관련주 그런 쪽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미국 주식이다. 투자의 한계가 사라지는 이곳.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실 저희 미국 주식의 정수에 이 종목이 그간 안 나온 게 참 의아하신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메타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지난 2월 15일 기준으로 메타가 20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게 되면서 나스닥 역사상 최장 랠리를 기록하게 됐었죠. 어느새 이 시가총액도 2조 달러에 더욱 가까워졌는데요. 이 관련 호재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 XR에 이어서 또 휴머노이드 로봇에까지 참전을 다시 한번 의사를 밝히게 되면서 애플에게 정면으로 도전장을 날렸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근 이어서 이틀 새 연달아서 또다시 한 가지 호재가 나와줬습니다. 바로 기사 제목 보도록 할 텐데요. Meta plans to link US and India with world's longest undersea cable project. 세계에서 가장 긴 해저 케이블 프로젝트로 미국에서 인도까지 잇는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길이가 아닐 수가 없겠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이 지구 둘레보다 긴 케이블이 포함된 프로젝트 이름은 바로 워터워스입니다. 이 남아프리카와 브라질까지도 연결을 할 예정이고요. 총 5개 대륙에 걸쳐서 5만 킬로미터나 되는 이 해저 케이블이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요. World's longest underwater cable project which aims to connect the US, India, South Africa. 여기서 남아공과 브라질까지 포함이 되고 그 이외의 다른 지역들까지 커버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which is longer than the Earth circumference라고 돼 있는데 와, 지구 둘레보다도 더 긴 해저 케이블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건설 비용만 이 현재 100억 달러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한화로 변환을 하자면 14조 원 이상이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이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서 이 데이터 시장의 흐름을 지배하고자 하는 메타의 강한 전략을 좀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이 덕분에 현재 메타 같은 경우에는 M7 중에서 단연 1등의 상승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현재 메타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 23%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올해 테슬라 상당히 좀 고전을 면치 못했죠. 올해 들어서만 18.6% 이상의 급락 나왔고요. 애플은 7% 하락,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은 각각 2% 이상의 하락이 나온 걸 보자면 메타가 혼자 독주하고 있는 M7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요, 이런 해저 케이블 같은 이슈도 있겠지만 AI 투자에서 유일하게 빛을 본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오히려 딥시크도 메타를 도와주는 그런 결과를 낳기도 했었죠. 무엇보다 이 친트럼프적인 행보가 메타의 주가를 강하게 들어 올리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과연 현재 메타의 상승 랠리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자, 메타 주가가 상당히 강해서 그냥 쳐다만 봤거든요. 근데 이게 뭐 지금 해저 터널 이슈도 지금 기사가 있지만 로봇을 한대요. 로봇을. 저는 그래서 물음표로 얘네들이 로봇을 만들 기술은 있나? 라는 생각을 예전에 이제 페이스북이었잖아요. 그럼 진작에 옛날부터 로봇 만들지. 어쨌든 이슈는 좋아요. 지금 모든 기업들이 로봇 하겠다라고 지금 피규어 오픈 AI 피규어 걔네들도 원래는 로봇을 만들고 뭐 인공지능 딱 뭐 협업하고 있는데 지금 독자적으로 자네들이 이제 로봇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고 엔비디아도 최근에 이제 컨퍼런스에서 로봇 하겠다고 만든다고 원래 그래픽 회사였죠, 그렇죠? 그래픽 카드를 만들고
했던 회사인데 로봇도 만들고 CPU도 만든다 그랬었어요 그때 당시. CPU도 만들고 그래서 얘가 이제 AMD가 이제 CPU하고 그래픽 카드 GPU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그냥 혼자서 다 해먹으려고 그러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뭐 다 하겠다 그랬거든요. 로봇을 어쨌든 한다 그랬고 뭐 우리나라 기업들도 뭐 LG, 삼성, 현대차 다 로봇 지금 만들고 있죠. 하고 있고 잘 하고 싶어 하고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 어쨌든 메타하고 그다음에 애플도 로봇 만든다 그래요. 근데 저는 물음표를 계속 다는 거는 그건 얘들이 잘 만들까? 저는 몰라요. 잘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고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뭐 로봇이 뭐 뚝딱하면 만들어져라 그러면 확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쉬우면은 왜 과거에서는 왜 못 만들었지? 라는 생각을 저는 하면서 결국은 하는 애들이 있을 거고 하다가 에이 어렵네 때려쳐야지 하는 애들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건 그때 가서 얘기고요. 지금 로봇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각축장이 됐잖아요. 뭐 중국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열을 올리고 있고. 근데 중국의 지금 발전 속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면은 그러니까 그 조작 영상 말고요. 뭐 기사하고 나오는 것들 있죠. 그런 것만 찾아봐도 돼요. 그러니까 국내 언론사에서 중국에 대한 로봇 기사들 나온 것들 보면 이미 많이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건 이제 조작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 어느 정도 진위가 좀 나와 있는 건데 성능들이 상당히 좋아졌는데 그럼 미국은 가만히 있겠냐 이거죠. 여기서 밀리게 되면 로봇은 결국은 국방용으로 가게 됩니다. 많은 것들에 이제 침투가 될 거예요. 로봇은 모든 것에 다 침투가 다 될 겁니다. 모든 거 다 될 텐데 중국이 만약에 로봇을 해갖고 만약에 우주 전함 만들고 막 우주 전쟁 막 지금 그 우주에다가 뭐 위성에다가 거기 다 설치하게 될 로봇 다 거기다 전진 배치해 놓고 그러면은 미국 꼼짝 말아야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마 미국도 그 생각을 할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우주항공 테마도 잘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결국은 우주항공과 로봇은 밀접하게 되고 방산도 밀접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로봇의 이슈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미국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줄 겁니다. 봐봐 4년 동안은 밀어주나 안 밀어주나.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은 계속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애플도 한다 그러지, 메타도 한다 그러지, 엔비디아도 한다 그러지. 그래서 주가 차트를 봤어요.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면 자 메타 차트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메타 요건가요? 아 이거 아니고 여기 메타 플랫폼스 엄청 강하게 올라가죠. 그래서 사실 많이 올라가면 좀 관심이 없는데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게 되면 어제 설명해드렸던 애플 있죠. 이거 계속 갑니다. 그래서 메타를 갖고 나온 이유는 메타를 보면서 애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걱정 말고 그냥 가져가시라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테슬라. 제가 공개 방송에서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얘기해드렸죠. 테슬라도 로봇 하잖아요. 그 로봇 관련주는 봐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 근데 우리나라 주식이 근데 더 지금 잘 움직이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으로 넘어간 사람들은 로봇 관련주 잘 보시면 된다는 얘기지만 아직 안 넘어간 사람들은 소외받지 말고요. 그냥 우리나라 주식 하세요. 우리나라 주식 로봇 관련주 좋습니다. 이게 방산으로 확대가 되고 뭐 여기저기 확대가 되고 나중에는 이게 사이버 보안 쪽으로 확대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 나중에서 또 더 많이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은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장에서는 로봇 그리고 국내장에서는 이 로봇에 연계해서 방산과 사이버 보안주까지 다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의 핵심 내용 지금 바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미국보다 강한 종목 강세장, 이제는 한국 주식이다 외칠 수가 있겠고요. 또 트럼프 수혜주는 조정 시에 매수하시는 전략 다시 한번 강조를 주셨습니다.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한국카본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는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 계속해서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